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게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2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문제가 쏟아지는 파트 조선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정치사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47회 기출문제네요. 가부터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조선의 건국과정 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나 한양을 도부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하였다. 다 조준등의 건의로 과정법을 제정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였다. 이 가나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렇죠. 1388년 위화도 회군 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1391년 제정된 과정법에 대한 설명인 다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고 경복궁을 건설한 나가 나와야 되네요. 정답은 가, 다, 나 2번이네요. 2번 정답. 자, 그러면 조선의 건국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조선은 누가 건국했다? 이성계. 이성계는 누구? 그렇죠. 고려 말 공민왕 때 쌍성 총가부 수복시 큰 공을 세운 이자춘의 아들. 그는 고려에서 무신으로 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면서 신흥 무인 세력의 리더가 된다. 이성계의 대표적 전투 황산전투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후 그는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는다. 이때 명나라에서 고려의 철령위 설치를 통보해오자 이에 분노한 우왕과 최응은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이때 요동정벌군의 우군 도통사였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정권을 장악한다. 그 직후 그는 우왕과 창왕을 폐가 입진의 명분으로 폐위시키고 1391년에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정법을 실시하고 곧이어 정몽주를 제거한 후 조선을 건국한다. 조선의 건국 과정 조금만 더 살펴보면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됐는데 건국된 다음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제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한 후 그 다음인 1395년에 경복궁을 건립하게 된다. 연도는 1392년 조선 건국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연도는 필요 없고 순서가 이렇게 된다 정도는 눈으로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정책을 좀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태조의 정책은 숭유억불 정책, 중농억상 정책, 4대 교린 정책이다. 그는 집권 초기 명나라와 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결국 정도정과 함께 요동정벌을 재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군제를 중앙군 위주로 재편하면서 사병을 혁파하게 되고 이 사병 혁파에 반발해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태조 이성계는 실각하게 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2의 기출문제네요.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에게 국정의 처리를 육조에서 짓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여러분, 육조 직계제가 시작되네요. 따라서 이 왕은 누구? 그렇죠. 태종. 따라서 이 문제는 태종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금속 활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갑인자는 그렇죠. 세종 때의 역사적 사실이고. 2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이건 임진왜란 중 따라서 선조 때 창설되고. 3번.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정조의 업적.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건 성종에 대한 설명이고. 5번.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게 태종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의 업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태종이 누구?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이방원은 우선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정몽주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이복 동생인 세자 방석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이때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친형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둘째 형 정종을 왕으로 옹립한다. 그러나 곧 이어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때 정종의 양위를 받고 조선의 제3대 왕으로 등극. 자, 태종의 업적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우선은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는데, 육조직계제가 어떤 내용이다? 육조가 국사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체제다. 결과적으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이고 일종의 왕권 강화책이다. 또한 문화부를 폐지하고 문화부 낭사, 간관이라고도 하죠. 이 간관들을 독립시켜서 사관원 독립을 이끌어낸다. 독립된 관부로 만들어주고, 이것도 일종의 왕권 강화책. 왜요? 그렇죠. 사관원 독립의 주 목적은 그렇죠. 정승들의 비위를 국왕에게 보고하라.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이후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관인 의금부를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또한 사병을 혁파합니다. 본인이 사병 혁파에 반발해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지만 국왕이 되고 보니 그렇죠. 군권은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장악을 해야 되니까 사병을 혁파하고 양인 개병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양전사합이 이때 실시되고 호구조사도 실시하였다. 또 호패법을 실시하는데, 호패법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호패를 착용하는 제도인데 양반부터 노비까지 해당되었고, 신분에 따라서 그 재료와 기재 내용이 달랐다. 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때 새로운 궁궐인 창덕궁을 새롭게 건립하였고 신문고도 설치하였다. 그리고 주자소를 설치하고 금속 활자인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세종 때 갑인자하고 헷갈리니까 구분해서 좀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화라는 지폐를 이때 발행하였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현존 아시아 최고의 세계 지도를 제작하였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5회 기출문제네요. 밑줄구는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호하셨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전품을 6등급으로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게임 끝났죠. 공법을 제정하였다. 전분 6등, 연분 9등의 공법을 제정한 왕은 누구? 세종대왕. 따라서 이 문제는 세종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음악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개범이 완성되었다. 이건 성종 때 일이고, 2번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되었다. 이건 여러분 조선 후기로 기억해 두세요. 예,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왕은 누구? 그렇죠. 효종 때. 3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3번이 세종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정답. 4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세조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이건 임진왜란 직후인 광해군 때 간행된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종의 업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종은요 거의 매회 문제 출제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세종의 업적. 우선은 그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의정부 서사제 어떤 내용이다? 의정부에서 정승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정책을 결정한다. 벗 인사권과 군사권 관련된 사항은 국왕이 직접 처리한다. 또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는 데 주 목적은
새로운 정책의 연구. 이 집현전에서 경연도 주관하면서 경연도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고려 말 조선 초의 큰 골칫거리였던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왜구의 본고지인 스시마를 정벌한다. 이때 정벌군 사령관 누구? 이종무. 이거 일종의 대일 강경책인데 직후에 대일 유화책으로서 삼포를 개항해주고 개해약조도 체결하게 된다. 또한 북쪽으로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데 사군은 최윤덕 장군이,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 개척하고 의는 그렇죠. 현재 국경선이 이때 확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공법을 실시하는데 공법 어떤 거다? 그렇죠. 조선의 토지세, 전세제도 개혁책인데 풍용을 9등급으로,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연분구등, 전분육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가 이때 일어나고 훈민정음 창제 3년 뒤에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그 다음에 의의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도 간행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인 농사직설도 편찬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농서인 향약 집성방도 이때 편찬한다. 또 이왕 의사를 만드는 김에 의학 대백과사전인 의방유치도 이때 편찬한다. 거기다가 과학기술도 발전하는데 천체 관측기구인 호니간이를 이때 제작하였고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도 이때 제작한다. 누가? 노비 출신의 장영실이.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양 중심의 역법서인 칠정산도 이때 편찬이 되고 칠정산 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을 참고해서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조해서 만든다. 그리고 이 세종 때 충신효자 연려의 행시를 모아서 그림과 함께 편찬한 일종의 유교 교훈서인 삼강행실도도 편찬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1회기 7문제네요. 밑줄군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육조 직계제 부활하다. 계윤년에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 즉위한 왕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자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다. 게임 끝났죠. 계윤년 황보인 제거 계유정난. 육조 직계제 부활. 누구? 세조네. 세조. 따라서 이 문제는 세조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찾아라.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우리 이거 좀 전에 살펴봤죠. 태종의 업적이었고 2번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건 연산군 때의 사실이고 3번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이건 흥선대원군 집권기인 고종 때 편찬되고 4번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개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이것도 공부했는데 세종 때의 역사적 사실이고 5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이게 세조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세조의 업적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누구?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는데 1453년 계우정난으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다. 그리고 2년 뒤에 좋은 말로 조카 단종을 상황으로 추대하였고 나쁜 말로는 조카 단종을 상황으로 몰아내고 자신이 국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부활하였고 또 그렇죠. 상황 복위 운동을 주도한 사육신을 죽이면서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해버리고 경제사적으로는 직전법을 실시한다. 조선은 과저법 체제였는데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죠. 그러니 세조 때 되니까 분급해줄 토지가 부족해졌고 그래서 이제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왕에 부족해진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전, 세습 때는 영업전 중에 하나였던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하였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 손을 보는데 중앙군은 5위 체제로, 지방군은 진관 체제로 정비하였고, 보법도 이때 실시하게 되는데 이정일보가 원칙이었다. 즉 정군 1명을 2명의 보인이 서포트하는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이때 경국대전의 편찬도 시작된다.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경국대전의 편찬, 시작은 세조. 그리고 이때 이시의 난으로 유양소가 폐지되었다. 요거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우리 세조 때는 불교를 진흥하였는데 간경도감이라는 관부를 설치해서 불교를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 그렇죠. 이때 원각사가 서울 한복판에 창건되고 여기에 원각사지 10층석탑이 건립된다 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